이제 우리의 마지막 단원이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 확률 배우기 전에 앞에서 한 게 경우의 수죠.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경우 수 중에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사건 A. 주사위 하나를 던진다. 그러면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지? 6가지였단 말이에요. 6가지. 그다음 사건 B는 소수의 눈이 나온다. 주사위 하나를 던졌는데 소수가 나온다. 그럼 몇 가지야? 2, 3, 5, 세 가지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사건 A하고 B를 합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무엇을 했을 때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돼요.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 중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확률은 6분의 3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확률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확률이 지금처럼 숫자를 직접 카운팅을 해서 세는 수학적으로 불리는 확률이 있고, 어떤 넓이를 가지고 만드는 기하적인 확률도 있고, 어떤 예측을 통해서 만드는 통계적 확률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약자 P를 씁니다. P. 확률은 그래서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경우 그것의 수 분의 특정 사건이 나타나는 경우의 수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률을 따지는 걸 하게 됩니다. 좀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확률과 확률을 직접 가지고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일도 있을 건데, 일단은 기본적인 확률입니다라고 하는 것의 경우는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률을 구한다. 그걸로 먼저 연결고리를 삼을 거야. 자, 어떤 게 확률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본적인 뜻은 이렇게 되는데, 그 성질은 뭐니? 확률이라고 하는 건, 자, 그러면 주사위 하나를 던졌는데 7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주사위 하나를 던졌는데 7의 눈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있어. 그러면 그 확률은 0인 거야. 그지? 그러면 주사위 하나를 던졌는데 6 이하의 자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니? 그럼 6 이하의 자연수는 무조건 나오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분의 모든 경우의 수인 확률이 1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확률의 기본적인 범위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 0부터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확률 1까지의 범위를 가져요. 이게 기본적인 확률의 성질이 되는 거야. 첫 번째 성질. 이걸 이해돼?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어려운 확률이 뭐냐면 여사건입니다라고 하는 멘트가 나와. 이제 여사건. 이 여사건이라고 하는 건 A가 일어납니다. B, 소수가 나옵니다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건에 반대되는 경우를 우리는 여사건입니다라고 이름을 주어주거든.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식들인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확률은 이렇다.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어떻게 쓰겠다고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무엇분의 무엇?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 중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다. 자,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이 6개,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대요. 자, 흰 공 6개와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상황을 떠올리세요. 자, 그러면 편의상 선생님이 주머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흰 공이 6개, 검은 공이 3개가 이렇게 들어있대요.
자, 흰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죠. 여기서 한 개의 공을 꺼낼 건데 흰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흰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흰 공 중에 첫 번째 게 나온다, 두 번째 게 나온다, 세 번째 게 나온다, 네 번째 게 나온다, 다섯 번째 게 나온다, 여섯 개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자, 그러니까 6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공을 하나 꺼내면 나타날 수 있는 경우 수는 총 몇 개인 거야? 나타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공이 몇 개 있어? 9개가 있지. 9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돼. 그럼 그 중에 흰 공이 나왔어요. 그럼 6가지. 자, 그러면 약분해서 3분의 2가 내가 공을 하나 뽑았다면 흰 공이 나올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겠어? 3가지가 있겠지. 자, 그러면 전체 9개 중에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3가지니까 한 번을 뽑았는데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자,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를 뽑는 상황은 이래요. 자,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뽑는 상황은 어렵지 않아요. 자, 또 경우의 수를 또 구분 겁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동시에 던지면 몇 가지 나온다 그랬지? 첫 번째 주사위가 나오는 경우가 6가지고 두 번째 나오는 주사위가 6가지인데 동시에 던지면 몇 가지 나왔어? 동시에면 어떡한다? 동시에면 곱한다. 언제 더한다? 또는 이거나. 언제 곱한다? 언제 곱한다? 동시에 그리고 이면서 동시에 그리고 이면서 찍고 이런 거 나오면 곱한다. 그러면 주사위 2개를 던지면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6가지. 그래서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자,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이다. 자, 두 눈이 10인 것도 이제 경우의 수 해봤잖아, 그렇지?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를 나열해 봅시다. 4 더하기 6, 5 더하기 5, 6 더하기 4. 총 3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두 눈의 합이 10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36분의 3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약분해서 12분의 1이 요 3번에 대한 전체 확률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이해되겠어? 자, 1에서 10까지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에서 10까지의 카드 중에 한 장을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1부터 10까지 중에서 하나를 뽑는데 모든 경우의 수는 10가지. 아직도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경우에 10가지야? 그러면 10의 약수 불러봐. 뭐 있어? 1부터 나와야지 약수가. 1.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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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가 뭐지? 응. 나눠 떨어지는 수가 약수야. 4로 나눠 떨어져요, 10이? 자, 10의 약수는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1 곱하기 10, 2 곱하기 5가 가능하니까 1, 2, 5, 10이 약수입니다. 몇 개? 네. 여기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약분하면 5분의 2입니다. 자, 1부터 10 중에서 3의 배수 뭐 있어? 3의 배수? 3, 6, 9.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1번의 확률 5분의 2, 2번의 확률 10분의 3. 됩니까? 모든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라고 하는 걸 이해했어? 자,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던집니다. 자, 동전 3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진짜. 몇 가지야? 아홉. 어? 동전 던지는데 왜 9가지가 나와? 동전 3개인데?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세 번째 동전. 자, 첫 번째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앞뒤 2가지. 두 번째 동전? 앞뒤 2가지. 세 번째 동전? 앞뒤 2가지. 어떻게?
동시에 던져. 몇 가지야? 어? 8가지. 8가지. 지금 경우의 수가, 와,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구나. 아까 주사위랑 똑같아. 자, 주사위를 2개 던져. 6 몇 번 곱해? 응? 6 곱하기 6. 주사위 2개 던져. 6 곱하기 6. 주사위 3개 던져. 몇? 6 곱하기 3이야?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야. 동전을 2개 던져. 뭐야? 2 곱하기 2야. 동전을 3개 던져. 2의 세제곱이야. 동전을 4개 던져. 2의 4제곱이야. 왜 곱하기인지 알겠어? 왜 곱하기야? 더하는 게 아니고 왜 곱하기야? 동시에 던지니까. 동시에 던지니까. 동시에가 뭔 뜻이냐면 서로 상관이 없는 거야. 첫 번째 동전이 앞면 나오면 두 번째 동전은 앞면 나와야 되나요?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면 뒷면 나와야 되나요?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얘가 앞이 나오든 뒤가 나오든 2가지. 얘도 앞이 나오든 뒤가 나오든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곱하는 거야. 주사위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게 2가 나오면 두 번째 건 3 나와야 되나? 첫 번째 짝수 나오면 두 번째 거 홀수 나와야 되나? 전혀 상관이 없지. 그게 동시의 뜻이야. 처음에 던지는 물체에 대한 그 경우의 수가 두 번째 어떤 물체의 경우의 수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고배 법칙을 쓰는 거야. 그때. 그걸 우리말로 제일 확인하기 쉬운 게 동시에라는 뜻인 거야.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라고 하는 건 둘을 같은 시간에 던진다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던지고 얘를 나중에 던져도 돼. 그건 동시에가 아니잖아. 시간적으로는 동시에가 아니잖아. 그런데 첫 번째 동전을 던지고 두 번째 동전을 던지는 거랑 둘을 한 번에 던지는 거랑 앞뒤 상관이 없어? 그럴 때 곱하는 거야. 그럴 때 곱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럼 언제 더하는 거냐? 우리가 예를 든 게, 자, 햄버거가 4개가 있고, 김밥이 3개가 있는데, 햄버거 중에 하나를 먹어요? 또는 김밥 중에 하나를 먹어요? 이렇게 되면, 햄버거를 먹는 경우에 4가지하고, 여기 있는 3가지하고 더한다, 곱한다? 또는이면 더한다 했잖아. 이 말은, 여기서 햄버거를 하나 먹었잖아. 그럼 김밥 먹어, 안 먹어? 안 먹는 거야. 또는이란 말은. 그게 동시에가 아닌 거야. 어? 또는이란 말은. 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또는인 거야. 같이 이루어질 수 없다. 햄버거를 먹으면서 김밥을 먹을 수 없다. 근데 이 말을 햄버거 4개를 먹고 김밥 3개를 먹어요. 이렇게. 햄버거 중에 하나를 먹고 김밥 중에 하나를 먹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햄버거를 먹었어. 4개 중에 하나 먹었지? 여기서 김밥 중에 하나를 먹었어. 3개 중에 하나를 먹었지? 그럼 여기 4가지하고 3가지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내가 햄버거 중에 뭘 먹었든 소고기 버거를 먹으면 김밥을 먹어야 되나? 아닌 거잖아. 이 중에 하나 그냥 아무거나 고르고 먹고 김밥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라 먹는 거지. 이게 동시에인 거야. 얘도 먹고 얘도 먹고. 어? 그러면 4가지하고 3가지하고 더할 거야? 곱할 거야? 이게 곱하는 거라. 햄버거 중에 하나, 김밥 중에 하나를 먹어요. 그러면 둘 다 먹는 거잖아. 이게 곱하는 거라. 어? 동시의 뜻이. 햄버거 중에 하나를 먹어요. 또는 김밥 중에 하나를 먹어요. 이건 더하는 거야. 또는의 의미하고 동시의 의미는 이 경우의 수하고 확률의 단어는 자꾸 생각해야 돼. 맞아. 8이었어. 왜 8이었는데? 왜 곱하는데? 그걸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돼. 왜 곱한다고? 동시에가 뭔데? 아니, 동시에가 뭔데? 뭐길래 곱하냐고. 동시에가 어떤 뜻인데 곱하냐고. 지금 뭐라고 선생님이 계속 10분 동안. 아니, 동시에가 무슨 뜻이길래 곱하냐니까? 동시에가 뭔데 곱하는 거야? 동시에라고 한 뜻은 여기서 나온 결과인 앞과 뒤가 두 번째인 앞과 뒤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곱한다고. 지금 어렵지? 그러니까 멘트를 까먹으면 안 돼. 이 말을 설명 못하면 동시에가 나오면 곱해야 돼. 이걸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야. 자, 다시 어떤 멘트가 나오면 곱의 법칙을 쓴다고요? 동시에 A 그리고 B를 한다. A를 찍고 B를 간다. 뭐뭐 이면서 A 이면서 B를 한다. 자, 이런 말 들어가면 곱의 법칙을 써라. 두 사건을 곱해라. 세 사건을 곱해라. 언제 합의 법칙을 쓴다? 또는 A 또는 B, A 또는 B 또는 C 그 중에 하나만 한다는 얘기잖아. 각각을 하는 걸 더한다.
또는 뭐뭐이거나 A이거나 B 이런 말 나오면 더하는 거. 그 사건들끼리. A이거나 B. A이고 B. 곱할 거냐 더할 거냐. 자,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진대요.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진대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요? 왜 8가지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각각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우리 그걸 가져가지. 자,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8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뒷면이 1개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야? 뒷면이 하나인 경우의 수. 3가지. 3가지인 거 알겠어? 자, 동전 3개는 자주 나오는 상황이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세 번째 동전. 얘가 앞면, 앞면, 앞면. 앞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앞면. 앞, 뒤, 뒤. 뒤, 앞, 뒤. 뒤, 뒤, 앞. 뒤, 뒤, 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하면 8가지인 겁니다. 다 나열한 거야, 지금 직접. 근데 이제 직접 나열하지 않고 곱의 법칙으로 바로 8가지를 뽑으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2번에서는 뒷면이 하나만 나왔어요. 그게 이거야. 뒷면이 하나, 앞면이 2개. 그래서 지금 답은 3가지인 거야. 정답은 8분의 3인 거야. 자, 더불어서 봅니다. 앞면이 하나만 나왔어요. 몇 가지? 앞면이 하나? 3가지.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모두 같은 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모두 같은 면일 확률. 동전 3개를 던지는데 모두 같은 면일 확률은 전체 몇 가지? 8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있어? 모두 같은 면일 확률은 앞, 뒤 2가지. 그래서 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야. 동전 3개면 전체 몇 가지라고? 동전 4개? 자, 하나의 주사위를 던집니다. 이번에는. 그럼 하나의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주사위가 왜 2가지야? 기다려! 하나의 주사위는 6가지입니다. 자, 그럼 6가지 중에 홀수가 나와요. 홀수 몇 개? 1, 3, 5. 3개. 자, 6 이하의 눈이 나와요. 6분의 6, 1. 7보다 큰 눈이 나와요. 0. 확률의 성질은 0 이상 1 이하다. 그걸 또 말하고 있는 식이에요. 자, 아까 말한 이제 여사건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 구조를 잘 보세요.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5분의 2라고 한다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얘가 일어나는 거에 반대가 되는 거야. 근데 확률은 다 합쳐서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그 1에서 일어날 확률을 뺍니다. 이게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사건의 확률. 여사건의 확률. 우리 교재에 있을 거야. 거기에 체크하세요. 어떤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한다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1에서 뺀다. 체크. 프린트는 없는데 써? 아니, 여기 더 있을 거야. 여사건이. A가 일어날 확률이 있다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빼라. A가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어날 확률을 구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구할 필요가 없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했으면 일어날 확률을 구할 필요 없다.
1에서 빼면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주사위에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니? 그랬더니 6분의 3이었단 말이야.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얼마니? 홀수일 확률을 구할 필요 없고 그냥 2분의 1이에요. 1에서 빼면 돼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6건의 확률입니다를 대표적으로 떠드는 멘트가 뭐냐? 적어도 이런 말입니다. 적어도. 그것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이제 뒤에 필수 예제에서 볼게요. 자, 1부터 15까지의 숫자가 적힌 15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1에서 15까지에서 하나를 뽑는데요. 몇 가지? 15가지. 15가지. 15가지 중에 3의 배수 몇 개 있어? 3, 6, 9, 12, 15. 자, 참고로 어떤 배수의 개수는 그 끝에 있는 자연수 나누기 3의 몫입니다. 연습. 1부터 100까지 중에 3의 배수 몇 개? 1부터 100 중에 3의 배수는 100 나누기 3이라고요. 33장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배수의 개수예요. 자, 아이고, 잘못 지웠다. 자, 그래서 전체 15장 중에 3의 배수는 5장. 3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닐 확률. 뭐가 아닐 확률? 그럼 3의 배수 아닌 거 나열합니다. 1, 2, 4, 5. 나열해? 아니라고. 응? 어떻게 한다고? 방금 3의 배수일 거 구했으니까 아닐 확률은 얼마에서 뺀다? 1에서 빼더라고. 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3분의 1을 제외한 애들은 다 3의 배수가 아니야. 뭐뭐 1 확률을 알면 뭐뭐가 아닐 확률은 1에서 뺍니다. 잘 기억하셔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9번. 적어도 체크. 적어도 이 말이 나오면 뭐로 풀어라? 여사건의 확률로 풀어라.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여사건의 확률로 풀어라. 자, 뭔 가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지면 몇 가지 나온다고? 네. 1가지. 자, 동전 두 개니까 써볼게요. 앞, 뒤, 앞, 뒤. 자, 이렇게 4가지입니다. 둘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1가지. 그러면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뭐라고 쓰면 돼요? 4분의 1이에요. 자, 이때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 자,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온다를 고민해 보세요.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뭐 얘기하는 거야? 적어도 하나는 뒷면. 자, 여기는 뒷면 2개 있고요. 여기 뒷면 하나 있고요. 여기 뒷면 하나 있어요. 자, 이 3가지가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라고 하는 경우. 적어도 하나는 뒷면인 경우가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런데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전체에서 적어도 하나는 뒷면인 거랑 반대되는 케이스가 얘라는 거야. 적어도 하나는 뒷면의 반대가 모두 앞면이 되는 게 반대 상황이다를 이해하셔야 돼. 이해돼? 적어도 하나는 뒷면의 반대는 뭐다? 모두 앞면. 적어도 하나는 뒷면의 반대의 사건은 모두 앞면. 이해돼? 이해돼? 적어도 하나는 앞면의 반대는 뭐야? 모두 뒷면. 어? 적어도 하나는 짝수의 반대는 뭐야? 모두 홀수. 적어도 하나는 짝수의 반대는 모두 짝수가 아니다. 적어도 하나의 반대는 모두 뭐뭐가 아니다야. 어? 정리해. 적어도 하나는 A이다의 반대는 모두 A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적어도 하나는 A이다의 반대가
모두 A이다. 모두 A이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A이다를 구하세요. 이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모두 A가 아니에요의 확률을 구해서 그 확률을 빼는 방법으로 구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국어적인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연습.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다. 모두 앞면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두 뒷면이다.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이다. 모두 3의 배수이다. 그럼 사연수가 아니다. 응? 적어도 하나는 소수이다. 모두 소수가 아니다.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3개짜리를 연습해 볼게요. 자, 지금 9번은 끝났어요. 동전 3개를 던질 때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오는 확률을 고민해 봅니다. 자, 동전 3개를 던질 거니까 분모는 몇이에요? 모든 경우의 수는 몇이에요? 8이에요. 자, 적어도 하나는 뒷면, 그것의 반대가 뭐라고요? 적어도 하나는 뒷면의 반대가 뭐라고? 모두 해석하라고. 모두 뭐가 아니야? 뒷면이 아니야. 모두 뒷면이 아니야. 그럼 뭐야? 모두 앞면이야. 모두 앞면. 모두 앞면일 경우의 수는 몇이에요? 모두 앞면일 경우의 수는 1이니까 모두 앞면일 확률은 얼마예요? 8분의 1이죠. 모두 앞면일 확률. 그러면 내가 구하는 확률은 얼마예요? 1 빼기 8분의 1. 얘가 적어도 하나는 뒷면일 확률이 되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자, 여기까지 연습해 보세요.